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생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 발등 내가 찍는 실수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누구나. 이제 자주 조그맣게 소소하게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대박이 나서 인생 역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한방 뭐 이런 걸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만큼 노력하면 이렇게 더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누구나.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오늘 내가 노력을 하되 생각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자꾸 오류를 범하면 점점 더 노력하는 거와 관계없이 어떤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 생각, 내 태도, 행동을 자꾸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추해보고 체크해보는 어떤 습관, 그렇게 되면 그런 습관이 중간중간 붙으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률을 이제 확 낮추는 거죠. 오늘 그 3가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흑백 논리. 자기 원칙이 분명한 건 좋은데요. 이제 모든 일에 이건 맞고 절대 맞고 이건 절대 틀리고 그런 건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별명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별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나이 들면서 이렇게 막 모난 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팀장일 때 우리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임원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얼굴에다 써붙여 갖고 다닌다고 그렇게 놀려댔어요. 근데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제 제가 이제 미성숙하고 아주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좋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멀리 크게 이제 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아니면 이제 관계를 망치고 내 일을 망치고 스트레스로 이제 몸까지 망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내가 이제 팀장인데 직원이 집에 이제 급한 일이 있다고 월차를 내고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나중에 알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뭐 당장 그만두라는 둥 뭐 믿었던 내가 바보라는 둥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흑백 논리의 이제 그 쉬운 예인데요. 그 사람 입장이 되보지 않고서는 뭐 그 정도 일에 그야말로 뭐 현행범 몰아붙이듯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 회식 때만 해도 충성을 맹세하더니 이제 김 과장이 갑자기 이달까지 하고 그만둔대요. 딴 데가 된 거죠,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충성 맹세 왜 했냐고요, 도대체. 지난주에. 뭐 사람이 이중인격이라느니. 뭐 이제 이렇게 또 광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간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가서 잘해라. 라고 좋게 마무리해서 보내주는 거 티내지 않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친구가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정말 없다고 하면서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줬대요.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너한테 얘기하지 말래더라까지 이제 내 귀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 친구랑 손절해야 될까요? 뭐 손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빌려주지 않고 그 친구가 더 안타까웠나 보지. 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쟤는 빌려주고 나는 안 빌려줬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 이게 흑백 논리로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게 관계 안에서 너무 많아요. 흑백 논리에서 핵심은 뭘까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내 논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 흑백 논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유연해지십시오. 자, 2번째. 어려운 일 앞에 오래 좌절하는 거. 이것도 정말 내 발등 내가 찍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 터지면 2가지 유형으로 딱 나뉘죠. 아예 이제 포기하고 아예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시 툭툭 이제 넘어졌으니까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2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심하게 사업이 망가진 지인들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예 접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인생 퀄리티가 너무나 이제 망가졌다고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이러면서. 옛 후배들 만나면 내가 누구를 키웠고, 그때 내 한마디면 그냥 나는 새가 떨어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듣고 있는 후배들은 아직도 그러는구나. 저 선배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너무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고 한탄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뭐 더 좋아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내 발등 내가 찍는 겁니다. 계속 또 초라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고, 이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식당 하나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조그만 선술집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 다 버리고, 이제 이거 해서 생활비 쓰면서 그렇게 그냥 도 닦듯이, 이제 더 이상 영화를 바라지 않고, 예전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가던 후배였으니까, 정말 도 닦듯이 한번 수양하듯이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막 다 같이 축하해 줬어요. 굉장히 조그맸어요, 가게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도딱지지 이제 그 조그만 가게로 만족해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라고 했던 후배가 영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진짜 위로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위로조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때 버티더라고요. 그 후배가. 직원을 일단 몇 명 안 되는 이제 직원을 내보냈어요. 알바도 다 내보내고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방에서 이제 일하고 계속 이제 어깨 너머 다 배웠으니까. 와이프는 홀 서빙 시키고 둘이 그렇게 손님 없는 데서 둘이서 술 마셨대요. 둘이서 이제 막 메뉴 테스트 해보고 그걸로 안주 삼아 이제 둘이서 술 마시고 그렇게 버틴 거예요. 일단 뭐 인건비 달리 주는 게 없으니까 버틸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SNS 이제 팔로워들 많이 늘리고 인스타로 해서 이제 대단히 뭐 자기가 개발하는 음식 뭐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원래 이제 마케팅도 했던 친구니까 그렇게 해서 대단히 이제 인스타도 활성화시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아예 줄이면서 버티다가 이제는 이제 장사가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꽤 유명해지고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전진한 거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이제 허들이 앞에 있어도 오랫동안 잠깐은 그냥 들어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잠깐만 들어누워 있는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는요, 평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이것도 내 발등 내가 찍는 일이죠.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일 잘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어떤 직장 상사, 제 입장에서 아주 럭키한 일이었던 거죠. 아이디어 좋고, 부지런하고, 야심 있고. 근데 문제는 남의 눈을 강박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사실 내가 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내 발등 내가 찍고, 내가 판 구덩이에 내가 빠지는 꼴이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새로, 전무님이 새로 오셨어요. 부사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인사하고 같이 업무 협의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새로 오신 이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듣고 좀 굉장히 어이없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없으신데? 잘 모르시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참 딱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팀 팀장이랑 우리 직원 누가 아무개가 이런다 이랬더니 다른 팀 애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팀에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평가 때 이제 팀장들을 죽어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절대적인 자기 존재의 이유가 그 평가, S, A, B, C 여기로 다 걸려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고 평가에다가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이제 좋은 평판 받으려고 안 좋은데 좋은 척하고 거절도 못하고 왜 착한 사람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경조사에 억지로 가고 속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는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착을 너무 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젊을 때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남의 눈에 나이 들면서 계속 어떤 그런
남의 눈을 막 의식하고 남의 인정에 매달리고 이러는 거에서 이제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선배가 퇴직해서 이제 오늘 후배들이랑 이렇게 모였어요. 정말 잘 나가는 선배였어요. 근데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분은 이제 퇴직하시고는 자기 일 따로 안 하고 그냥 쉬고 계시니까 경찰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이자고 비싼 차를 유지해. 그러면 집도 뭐 20평대로 옮겼어? 이렇게 두 부부가 살고 자식들은 다 독립시켰어요. 근데 결혼해서 독립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독립시켰어.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결혼? 뭐 자식들 결혼에 대해서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축하할 일이고 안 해도 네가 행복하다면 축하할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혼을 안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하면. 그런 거에서 너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어떤 인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대로, 저 나이를 제대로 겪고 계시는구나. 그 선배를 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 내공이 생긴다는 건 억지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체면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억지로 내가 뭘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체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마음 편해지는 일이죠. 나의 가치관을 그저 잘 소중하게 잘 지키면서 살면 그게 바로 정말 이제 나를 지키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정말 우리가 인생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세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습관들, 내 발등 내가 찍는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